기말고사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1년을 경험해 보니까 이제 국어뿐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만만하지 않은 것을 아마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겨울방학이라는 시기, 이제 기말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지난주, 이번 주에 끝났으니까 아마 이번 주까지는, 그래,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보느라 그 고생했던 거, 받았던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는 시기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신나게 노시고, 그 다음 주, 12월 마지막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웜업을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겨울방학이, 이건 학창시절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학창시절에 이 겨울방학이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경험해서 느꼈겠지만, 학기 중에 무언가 새로운 거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방학 때 공부를 해두어야 학기가 편해지는 거야. 더군다나, 올해 수능이 많이 어려웠죠? 지금 우리가 대부분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이 일반계 학교인데, 올해 그 최저학력 기준을 맞춘 비율이, 최저학력 기준에 충족된 비율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신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모의고사 문제를 제대로 못 푼다는 거야. 그런데 사실 국어는 모의고사 문제나 내신 문제나 별 차이가 없죠.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공부한 지문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는 거지, 문제를 푸는 과정은 내신의 문제나 모의고사의 문제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고 푸는지에 대한 좀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수능이 이번 성적이 나올 만큼의 어려웠던 시험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이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수업이, 약간 학사 일정이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었지. 자, 전면 등교도 2학기가 돼서야 가능했었던 거고. 그래서 전 국민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됐던 게 학력이 떨어지는 것, 거기에 대한 우려가 컸단 말이야. 당연히 이게 수능에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작년보다는 조금 어려워지긴 했어. 그렇다고 이만큼의 점수가 나올 건 아닌 거거든. 그럼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간단합니다. 제대로 못 읽는 거야. 문장을, 글을.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겨울방학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이제 보통 2학년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2학년이 되는 친구들, 올해 지금 1학년의 경우는 내년에 문학이랑 그 다음에 이제 독서, 이렇게 이제 배울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2학년의 경우는 이제 수능 특강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 이제 수능 특강을 하든 안 하든, 수능 특강을 해도 연계율이 50%밖에 안 해. 올해부터가 50%야. 그러니까 수능 특강에서 봤던 지문 똑같이 나오는 것도 아니야. 봤던 지문, 봤던 작품들이 나오는 확률, 그 숫자가 작년에 비해서 더 줄어든 상태인 거거든. 그러니까 독해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뭘 할 거냐면, 올해 수능 문제의 일부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할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공부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다음 주지, 다다음 주. 크리스마스까지 신나게 노시고,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수업이 없어요. 25일, 26일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1월 1일과 1월 2일에는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때 올 때는 지금하고는 좀 다른 마음가짐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방학 때 어떤 거를 공부할지를 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국어에서 기본이라고 하면 개념이야. 문학에 대한 개념, 문법에 대한 개념. 어차피 모의고사는 계속해서 볼 테니까.
모의고사의 문제에도 문법 문제가 나오잖아. 최소한 1학년 때 배운 것만큼은 까먹지 않겠다는 생각에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꾸준히 푸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원 수업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하잖아. 3시간 동안에 뭘 더 할 수 있겠어. 그래서 방학 때만큼 여러분들이 좀 인터넷 강의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 무료로 하는 것 중에 좋은 게 EBS에서 하는 나비효과라는 강의가 있어요. 이 나비효과도 수준에 따라서 예전에는 나비효과도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은 뭐 입문편도 있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들어보고 어렵지 않으면 입문이 아니라 그냥 본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어 강좌가 이 나비효과의 경우는 그 문법, 문학, 독서, 비문학까지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들이 맞춰서 볼 거는 일단 문학 개념과 관련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문법 공부도 해두고 싶다. 혹시 모르니까 우리 여러분들 수능 볼 때는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중에서 선택을 하잖아. 나는 문법으로 보겠다 하고 하는 친구들은 문법 공부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게 수능 점수에서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거든. 그렇게 해서 이번 겨울방학 때는 인강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기분을 다질 수가 있을 거야. 아니면 고전문학을 다루는 강의를 들어도 좋아요. 어차피 2학년 때는 문학 중심일 테고 그리고 이제 3학년이 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다지지 않으면 백날 문제 풀어봤자 의미가 없는 거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학년 때까지는 문학과 문법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는 시기야. 그리고 3학년이 돼서 문학과 문법이 특히 문학이 어려워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3학년을 맞이하기 전에 고전문학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보는 것도 좋다. 그렇게 해서 이번 겨울방학에는 학원에서 진도 나가는 것 외에 여러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것들을 좀 공부를 해 두시는 것이 내년을 대비하는 초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은 끝나서 이런저런 얘기 좀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 1월 2일에 올 때는 우리 4- 레벨 4에서 6강 모의고사 2교시 책이죠? 그거를 풀고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호는 책 안 받았지? 네, 그거 이따가 인쇄해서 드릴 테니까 그거 풀고 여기다가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뒤로 전달해 주시고 올해 수능 문제입니다. 전달해 주시고 전달 다 풀어보지는 않을 거야.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나머지 문제를 풀어주세요. 한번 쭉 넘겨서 봐봐. 우리가 올해 봤던 모의고사 지문보다 훨씬 짧아. 훨씬 짧은데 점수는 개판이지. 그래 내가 단순하게 점수만 개판이 아니라 시간이 부족했다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야. 수험생들 중에서. 그래서 반성할 점이 있는 거라고. 한번 쭉 훑어보세요. 길이를. 그리고 우리가 풀었던 것보다 아마 훨씬 짧게 느껴질 겁니다. 수능은 이게 구분이 되나요? 네. 그건 이따가 좀 설명을 할게요. 한번 쭉 문제를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본 모의고사는 1번부터 45번까지 되어 있잖아. 물론 얘네들이 45번까지 되어 있는데 이런 차이가 있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행 모의고사를 좀 얘기해 볼게요. 현행 학평의 경우는 1번부터 15번까지 화법, 작문, 문법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16번부터 45번까지가 독서, 비문학이랑 그 다음에 문학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80분간 보죠. 그런데 수능은 공통과 선택으로 나뉩니다. 수학에서 나뉘는 것처럼 공통과 선택으로 나뉘는데 주의할 건 이 성적은 같이 나오는 거야. 지금 선택 과목에는 뭐가 있냐면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가 있는데 요 언어에 해당하는 게 바로 문법이에요. 요 어떤 거를 선택하든 상관이 없어. 그런데 성적은 다 같이 나와. 그러면 어떤 것들을 주로 선택을 하느냐? 지금 올해 결과를 보니까 7대3의 비율로 화작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면 화작은 더 공부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언매를 선택하면 문법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언매를 선택을 안 하려고 하지. 실제로 올해 수능 빼고 학평이랑 이 모의고사 결과가 화작하고 언매 1컷의 차이가 5점이 납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화작 선택하는 것이 5점이 더 높다는 거야. 그래서 점수도 같이 낸다고 표준 점수는 같이 받게 되는데 여기 언매를 선택하는 친구들에게는 일종의 가산점이 들어가게 돼요. 얘네가 조금 더 어려우니까. 그래서 좀 높은 이런 대학이라든지 혹은 등급 점수를 좀 받고 싶다고 하면 언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문법은 공부할 게 정해져 있잖아. 공부하면 시간을 좀 단축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올해 문제를 쭉 풀어보니까 화작이랑 언매의 차이가 대략 2분에서 3분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 내가 똑같이 문제를 푸는데 화작은 어차피 얘는 읽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얘를 문제를 풀 때보다 한 2, 3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해. 그래서 공부에 대한 부담이 생기긴 하지만 시간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그런 점수에 대한 메리트. 어차피 화작 다 맞히는 거 쉽지 않거든. 이따가 오늘 화작 문제 풀어보면 알아. 수능에서는 화작 1컷이랑 언매 1컷이랑 점수가 1점밖에 차이가 안 나. 그만큼 화작을 애들이 제대로 못 풀었다는 얘기거든. 그걸 이따가 확인해 볼 테니까. 그러니까 화작을 다 맞히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한두 개 틀리는 거라면 언매에서 틀리는 것이 시간상에도 유리하고 점수상에도 좀 유리하다.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변의 학교들이 어떤 현상을 보였냐면 원래 이제 2학기 때 보통 언매를 많이 하거든. 그런데 언매에서 독서로 바꾼 학교들이 많아. 왜냐하면 애들이 언매를 어차피 선택하고 잘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계속 공통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 공통은 1번부터 34번입니다. 1번부터 34번까지가 공통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독서, 비문학이랑 문학이 들어있는데 올해 이제 시험지 보면 알겠지만 1번부터 17번까지가 독서였고 18번부터 34번까지가 문학이었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문학이랑 독서가 비문학이랑 섞여서 나오잖아. 내년에 수능은 어떻게 될지 몰라. 어쨌든 올해는 이렇게 진행이 됐다. 충분히 섞일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선택, 여기 34개죠? 선택은 총 11개 문항입니다. 그래서 문항수는 똑같아. 45문항. 그리고 주어진 시간도 동일하죠. 80분. 시간은 대략 어떻게 분산을 하느냐. 얘 65분 잡고 얘는 15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킹하는 시간까지 들어있으니까 실제적으로는 65분보다 좀 빨리 풀어야 되고 15분보다 빨리 풀어야 마킹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현행 학평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얘 20분 잡죠? 얘 20분 이내로 풀어주시고 얘는 55분.
55분으로 풉니다. 그러면 75분이 나오니까 나머지 시간은 이제 마킹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런 차이가 있어. 선택으로 바뀌면서 여기에 전반적인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선택 문항으로 바뀌면서 난이도가 높아져서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 그래서 수능이 이렇게 치러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두 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거다. 여러분들한테 잘 맞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제일 앞쪽을 한번 볼게요. 앞쪽을 보시면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경험하게 될 거니까 여기 지워도 되죠? 지금 40관 원래 45문제가 전에가 몇 문제였냐면 50문제였어. 50문제 전에가 55문제인가? 저도 이제 수능을 봤는데 저는 65문제를 풀었거든요. 100분 동안. 그리고 그것이 이제 줄어서 지금 이제 80분간 45문제를 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듣기평가도 했습니다. 영어처럼. 듣기평가 6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바뀐 거야. 이게 언제 바뀌었냐면 2013년에 바뀐 거예요. 지금 체제가 된 게 2013년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때 이 첫 번째 지문과 같은 때가 나왔어. 요거를 독서론이라고 합니다.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지금 그거를 설명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문제한 건데, 얘가 처음에만 나오고 그 다음 수능에는 빠져.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이제 수능 체제가 바뀌었잖아? 올해 처음. 그래서 처음 다시 나왔다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이 첫 번째 지문의 유형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 얘기를 하려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제 지문의 길이가 많이 줄어든 상태인 거죠. 그런데도 시간이 부족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수능에서 혹은 모의고사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요새 이제 어떤 단어를 많이 쓰냐면 문해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 글을 이해하는 능력, 문단을 이해하는 능력. 이게 많이 떨어졌다는 거야. 그거는 이제 각종 미디어에 쉽게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 독해력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풀어볼 거는 먼저 선택 과목부터 풀어볼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풀었던 화작하고는 좀 느낌이 다를 거다. 몇 쪽을 펴시냐면 13쪽입니다. 13쪽. 지금 35번부터 45번까지 11개의 문제를 풀 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화작이 사실은 보통 어떤 생각 갖고 있는 거냐면 이거는 다 맞히는 것을 전제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데 올해 그렇게 문제를 풀었다가 개피본 그 해거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택 과목으로 바뀌면서 지금 선택 과목, 이 화법과 작문의 문제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 어떤 수준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기초 독해에 해당합니다. 글을 읽고 글의 내용을 얼만큼 잘 정리할 수 있느냐에 해당하는 게 바로 2번 화법과 작문이야.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비문학 독해를 수능 볼 때 비문학 독해를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이 화법과 작문을 정복해야 돼. 여기에 있는 문제를 모두 맞힐 수 있어야 독서를 잘할 수 있어요. 비문학을 잘할 수 있다. 지금 이게 바탕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우리 2학년들한테도 많이 강조했던 건데 EBS 수능 특강의 화법과 작문을 좀 푸세요. 다시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화법과 작문이 아니라 정말 독해의 기초를 확인하는 거야. 뭔가 추론하는 거 없어. 지금 이번에 비문학이 어려웠던 이유가 추론하는 것들이 많아. 무슨 말이냐면 선택지에 본문에서 쓴 단어들이 별로 없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으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패턴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지. 그런데 이런 연습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당연히 얘는 연습하면 됩니다. 화작은 연습 안 해도 돼가 아니야. 화작이야말로 연습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EBS 수능 특강의 화법과 작문을 꼭 푸세요. 이번 방학 때. 아까 전에 이제 인강 보라고 했던 거잖아. 인강을 보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거 뭐 다른 회차에 모의고사를 그러지 말고 EBS 수능 특강을 풀어. 화법과 작문이야. 뭐 문학, 독서 이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화법과 작문. 이거는 EBS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시중에는 이제 다 회수가 될 거야. 회수가 됐을 거야.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시중에선 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EBS 들어가면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다운받아서 일주일에 한 회분씩 풀어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독해력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수능 본 날 저도 똑같이 문제를 풀었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냐면 한 14분 30초가 걸렸더라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20분을 드릴 거예요. 20분을 드릴 테니 여유 있게 읽고 여유 있게 문제를 풀자. 다시 어제 오늘 이거 다 문제를 풀었었는데 어제 오늘 중에서 화작을 다 맞힌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마 오늘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 얘기했어요, 처음에. 지금 여기에 있는 화작은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화작이랑 질적으로 달라.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비문학 독해를 잘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 읽었으니까 풀지 말고 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선택지에서의 그 문장의 의미를 한 번 더 고민하고 난 다음에 답을 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만 아직 같이 시작할 테니까 지금 33분이네요. 그러면 20분 하면 53분까지지. 저 뒤에 있는 시계 투침이 12자에 가면 딱 시작할 겁니다. 10초 남았어. 우리 53분까지. 제가 시간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3초, 2초, 준비, 시작.
15분 경과. 삼십 초 전. 십 초.
지금까지 해서 20분이에요. 한 1분만 더 볼까? 더 안 봐도 돼? 그러면 답을 불러드리기 전에, 해설지는 이따가 수업 끝날 때 전달하겠습니다. 그럼 답을 이제 불러드릴 텐데, 부르기 전에, 어때? 지문이 어려워? 지문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지문이 어렵지 않죠. 문제 조건으로 뭘 엄청 많이 나와요. 네. 지문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내신 문제든, 모의고사 문제든, 결국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정을 적절하게 거쳐야 해. 인풋의 과정과 아웃풋의 과정이야. 지문이 어렵지 않다는 얘기는 인풋이 어렵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문제가 까다롭다는 얘기는 아웃풋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아웃풋의 과정을 보면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을 내 머릿속에다 잘 정리를 해서 선택지를 읽고 난 다음에 그 내가 읽은 내용을 꺼내서 이 선택지의 내용하고 견주는 거지. 그랬을 때 이 선택지의 내용이 그렇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보는 거라고. 지금 그 과정이 제대로 돼야 독해가 되는 거란 말이지. 얘는 출발이야, 출발. 글을 잘 읽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여부. 그거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여기 문제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세 문제예요, 세 문제. 이 세 문제가 여러분들의 아웃풋의 과정이 적절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문제냐면 39번, 40번, 그 다음에 45번입니다. 39번, 40번, 45번.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은 우리가 그동안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네. 내가 부르지 않은 문제를 틀렸다는 거는 아직 화작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가 된 거고, 내가 부른 번호에서 틀렸다는 얘기는 독해와 관련해서 기초 독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 볼 수 있겠다. 됐죠? 제가 이제 답을 불러드릴 텐데, 채점을 할 때는 맞고 틀린 거를 좀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채점한 거를 제가 돌면서 한번 확인을 할 테니까. 부릅니다. 35번, 35번 4, 36번 5, 37번 4, 38번 1, 39번 1, 40번 3, 41번 1, 42번 2, 43번 2, 44번 5, 45번 3. 네, 3. 네, 지금 틀린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어떤 게 잘 안 됐던 것인지, 문제 풀 때 느낌은 어땠는지도 좀 떠올려 주세요. 가비. 화작을 만만히 볼 게 아닙니다. 그럼 화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우리가 이제 전에 화작 수업도 했으니까 일단 화작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큰 문제에 좀 신경을 써야죠. 예를 들면 첫 번째 지문이야. 35번에서 37번 봅니다.
35번, 37번 지문을 보면 거기 발표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러면 이 발표 텍스트, 발표 지문과 관련된 배경 지식이 활성화가 돼야죠. 그럼 발표에는 빠지지 않는 게 뭐야?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발표를 하게 됐는지 발표 동기, 발표 배경, 그 다음에 발표 주제, 발표 목적 이런 것들이 앞부분에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본론에서는 본격적으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겠죠. 그거 설명할 때 어떠한 다양한 표현 방법들과 아니면 시청각 자료, 보조 자료를 활용하는지. 왜냐면 화법과 작문은 기본적으로 뭐였어? 상대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이 화법과 작문의 목표, 목적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방법들을 이용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혹은 앞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발표나 연설이나 강연에서 빠지지 않는 기본적인 내용들이잖아.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정리를 해야지. 이게 화작에 대한 배경 지식이야. 이게 배경 지식 활성화인 거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서 잘 풀면 돼. 그래, 맞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지는 고민을 해봐야지. 첫 번째 지문은 그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지문입니다. 두 번째 지문은 화법하고 작문의 융합 유형이죠. 융합 지문이야. 그럴 때 얘는 큰 문제가 중요해. 지금 이 문제를 보기 전에 한번 이거를 생각을 해보자. 내가 왜 큰 문제를 자꾸 보라고 얘기를 하는지. 지금 첫 번째 지문을 통해서는 발표, 연설, 강연 혹은 토론이나 토의에 대한 배경 지식이 활성화가 돼야 주어진 지문을, 텍스트를 보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배경 지식 활성화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고. 계속해서 큰 문제를 우리가 화법과 작문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가 이게 우리가 이 유형에서 보통 뭘 많이 봤냐면 가는 대화였어. 우리가 많이 본 게 대화, 토론, 토의였어. 뭐 회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뭐였냐면 이거를 통한 초고 작성이었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어떤 것부터 읽는 것이 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 번에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 얘는 순서대로죠. 왜냐면 가의 내용이 여기에 반영이 되니까 가 읽고 나 읽고 하면 자연스럽게 전반적인 내용이 정리가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런데 얘를 이렇게 바꿔볼게. 가는 초고고 나는 이를 수정하기 위한 회의래. 이럴 때 어떤 거를 먼저 읽는 것이 효율적일까? 어떤 거를 먼저 읽는 게 효율적이야? 가와 나 중에서 가를 읽는 게? 봐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봐요. 가 읽었어. 그 다음에 읽었어. 수정하기 위한 회의인 거니까 얘를 지금 뜯어고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뜯어고친 내용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돼?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를 읽게 되면 얘 읽고 다시 얘를 읽어야 돼. 그런데 얘부터 읽으면 자연스럽게 얘 보면서 여기에서 이거 고치자. 그럼 가서 올라가서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고쳐야 되는 거구나. 얘 읽고 얘 읽으면 얘를 나중에 한 번 더 읽어야 되는 수고를 덜 수가 있는 거지. 이 지문도 봐봐. 이게 언제 나왔냐면 얘가 한 2, 3년 전에 나온 거야. 이때 지금 처음에 현행 학평이야. 현행 학평은 1번부터 15번까지 주어진 시간이 대략 20분이었죠. 그런데 이게 나왔을 때가 얼마 걸렸냐면 25분 걸렸어. 25분. 그 애들이 시험이 망쳤지. 역대급 수능이라고 했을 때였으니까. 지금보다도 점수 컷이 낮아. 화작은 한 번에 답이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야. 왜냐? 기본적으로 한 번에 읽고 답을 한 번에 내려고 하기 때문에 독해랑, 그러니까 비문학 독해랑
문학이랑 좀 다르다고. 거기는 고민하는 것을 전제로 접근을 하지만 화작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지. 시간을 잡아먹히는 것 자체가 수험생에겐 부담인 거야. 그런데 얘가 어렵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지문의 구성은 얘처럼 먼저 앞에 글이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를 보니까 얘는 그냥 가부터 읽으면 되죠. 문제 볼까? 큰 문제 봅니다. 가는 한 학생이 게시판에 올린 글이고 나는 학생회 학생들이 나눈 대화래. 그거를 읽고 나눈 대화래. 그러니까 얘는 가 읽고 나 읽으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큰 문제에 따라서 주어진 지문을 어떤 방향으로 읽을지를 따져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냥 뭐 큰 문제니까는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 그게 아니라고. 화작에서는. 이게 기본 훈련이야. 기초 훈련이야. 그냥 읽었으니까 푸는 게 아니라고. 그럴 때 39번하고 이제 40번을 보는데 39번부터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지금 선택지가 길죠? 문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문제가 쉽지 않다는 얘기는 선택지가 길어진다는 거거든. 왜냐면 따질 것들이 많단 말이야. 거기 선택지 읽어볼게. 이 문단에서 현행 토론 한마당의 예선 방식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언급한 내용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그 다음이 문제야. 봐봐. 가에서 제시한 문제. 가에서 제시한 문제. 얘는 가에서 제시한 문제가 뭐야? 거기에서 제시한 문제 상황은? 예전 방식을 바꿔야 돼. 왜? 그 제안을 해갖고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다 그렇지. 참가하고 싶은데 참가를 못해. 거기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건 참가하고 싶은데 참가를 못해서 문제라는 거잖아. 선택지 봅니다. 참가팀이 늘면서 발생한 운영상의 어려움. 질문. 참가팀이 늘면서 발생한 운영상의 어려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나왔지? 그런데 이거를 문제 삼은 거 아니잖아.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 그렇지. 제안받았다고. 예선 방식이 달라졌단 말이야. 그래서 참가하고 싶은데 참가를 못해.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거야. 읽은 내용에 대해서. 그 말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있었지? 그래서 답이 아닌 거라고. 지금 이 선택지를 제대로 읽어서 이 구간별로 나눠서 판단이 돼야 함정이 안 빠지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문제, 더 훌륭한 문제는 그 밑에 있는 40번이에요. 3번이 틀렸는데 봐봐. 가에서 예선 방식 개선을 위해 제시한 두 가지 방식, 거기 두 가지 방식에다가 밑줄 칩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이 뭐야? 그런데 내가 지금 이 화작을 여러분들의 기초 독해의 도구로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거잖아. 사실 4문단을 볼게요. 가에서 4문단. 가에서 4문단에 명목적으로 눈에 띄게 제시한 방안은 뭐였어? 하나, 둘, 세 번째 줄 끝이네요. 4문단 세 번째 줄 끝입니다. 예선 기간을 연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밑줄. 이거를 요구한 거지. 그럼 한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두 가지가 나오거든. 두 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두 번째가 어디에 있어? 두 번째가 아니야. 4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이에요. 토론 개요소로 평가하니까 예선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냐면 두 번째 방식을 숨긴 거야. 이거 해주세요. 됐어? 그런 다음에 뭐 했냐면 인근의 우리 학교랑 비슷한 사례를 제시했지. 그래서 해결했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 보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입니다. 4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이야. 인근 학교 중에서도
우리와 유사한 문제를 겪다가 예선 방식을 개선하여 이를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들 학교에서는 대면 토론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여기까지 문제 없지. 이게 바로 글쓴이가 원하는 바였잖아. 기간 연장해달라. 하거나 거기다 끊어. 대면 토론 대신 예선에서 토론계여서. 그래서 두 번째 방식은 요 끝에 숨겨놓은 거야. 이거는 이 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로 돌아갑니다. 40번에 3번. 가해에서 예선 방식 개선을 위해 제시한 두 가지 방식. 그래,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 그런데 나에서는 뭐에 대한 장단점이죠? 그렇지. 토론 개요소랑 동영상이야. 동영상은 가해 있어 없어? 없어. 이거지. 가에서 이렇게 제시했고 나에서는 이렇게 제시했어. 요 두 개 때문에 뭐 한 거야? 요 두 개가 헷갈린 거야. 이게 뭐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 주어진 내용을 정말 적절하게 잘 정리했고 그거를 내가 읽은 내용에서 견주어서 접근을 했는지라고. 사실 이런 방식은 예전에 비문학에서 나왔던 방식이야. 어려운 문제에서, 헷갈렸던 문제에서. 그런데 그거를 여기다 써먹었네. 화작에다가. 그러니 비문학은 이것보다 더 어려워질 수밖에. 지문이 짧았는데도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서. 그 다음에 마지막 지문입니다. 마지막 지문은 이제 45번이 좀 치사한 건데 뭐가 치사한 거냐면 일단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은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래. 지금 이런 유형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접근을 하기로 했느냐. 지금 거기 주어진 자료를 보면서 한 편의 글로 인식하기로 했던 거지. 더군다나 이것이 그대로 다 본문에 사용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가 읽고 본문에서 어떤 내용과 관련 지어야 되는 거고, 나 읽고 관련이 돼야 되겠고, 다 읽고 관련이 돼야 되겠고, 그거예요. 그런데 얘는 문제를 내기 위해서 치사하게 어떤 거냐면 가를 봅니다. 가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볼게요. 봐봐. 지금 이렇게 유병률, 어디에서 병이 많이 생기느냐, 어디에서 병이 생기느냐, 유병률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글에 대한 이해가 쉽냐? 건반악기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에는 현악기가 그 다음이고 마지막에 관악기. 반면에 지금 하지 부위에서는 현악기가 관악기에 비해서 덜 걸린다. 이렇게 해야지 글이 쉬운 거지. 지금 관악기 대비 그거를 보면서 순서를 짜야 되는 거야. 지금 그거를 이용하는 게 1번하고 2번이죠. 이거는 어려워서가 아니야. 이건 시간 잡아먹는 거지. 치사하게. 그거 바꿔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의 순위를 매기기 위한 시험을 치르고 있다는 거야. 자질구리하게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소모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봅니다. 나에서 지금 원그래프랑 막대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우리 그래프를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뭐냐? 먼저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죠. 그게 바로 뭐야? 제목이지. 지금 나-1을 봅니다. 나-1을 보면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그 다음에 밑줄 악기 연주자들의 인식이야. 삼 번 선택지를 보면 두 번째 줄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연주 자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개선. 아니, 반대지, 이거. 지금 연주자 어떻게 생각해? 연주 자세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질환이 생긴다고 생각한다는 거잖아. 인식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인 거잖아. 이미 알고 있어. 그런데 3번 선택지에서는 질환이 연주 자세에 미치는 영향, 연주 자세가 질환에 미치는 영향인 건데 그걸 뒤집어서 표현한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지금 이 선택 과목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장을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 독해의 기초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화작을 봤으니까 언어와 매체 문제를 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매체 문제를 보는데 내가 왜 굳이 매체 문제도 여러분들에게 풀리려고 하냐면 매체 문제의 베이스, 바탕이 화작 문제입니다. 지금 화작을 푸는 거와 같은 방식으로 매체 문제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다만 뭐가 추가가 되는 거냐면 그냥 매체가 추가가 된다고. 문제를 내는 방식이 똑같단 말이지. 그래서 뒤쪽에 문제를 보는데 언어와 매체 볼 거예요. 그런데 문법 문제는 빼고 어떤 문제를 뺄 거냐면 우리가 딱 5개만 풀 거야. 40번에서 45번. 40번에서 45번. 그럼 이제 6개인데 41번. 41번 문제가 문법 문제야. 41번 문제가 매체를 가장한 문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41번 빼면 40번부터 45번까지 5개 문제가 되죠. 지금 거기에 있는 걸 풀어볼 거야. 시간은 10분을 드립니다. 시간은 10분. 준비! 지금 15분이에요. 그래서 25분까지 시작.
8분경과 (30초) 여기까지 10분입니다. 한 1분만 더 볼까요? 요 매체 설명하고 쉬는 걸로 할게요. 봐도 돼? 물론 매체는 여러분들이 매체에 대한 좀 지식이 필요하긴 하지. 근데 아마 1학년 때 배운, 우리가 올해 배운 것만으로도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 물론 올해 이제 6월하고 9월에 진행했을 때는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배경 지식을 요구했어. 이제 요 언어와 매체,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의 경우는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지금 1학년 때 배우는 것보다는 조금 심화된 내용으로서 이제 출제가 됐는데 뭐 생각보다 배경 지식을 요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아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풀지는 않았지만 문법 문제가 꽤 어려웠습니다.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문제를 못 풀게끔 해놨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6월 9월에 비해서 좀 매체 문제에서 힘을 뺀 느낌이었어. 어쨌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화작을 구성하는 방식이랑 똑같다. 거기에 이제 매체에 대한 내용이 조금 얹혀져 있다 정도로 접근해 주시면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 지문입니다. 40번에서 43번. 이거는 라디오 대담이랑 똑같은 거잖아. 다만 화면으로 보여주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대담이랑 똑같아. (40번에) 4번. 그 다음에 42번은 지금 우리 화작에서 봤던 그 첫 번째 지문의 두 번째 문제랑 똑같죠? 아니지, 세 번째 문제. 발표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반응하는 것.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화작은 똑같지 뭐. 42번에 4번. 그 다음에 이제 43번. 이거 이제 매체를 이용하는 건데, 딱 그 땡땡신문, 본문에서, 땡땡신문에서 소개된 그 앱을 이제 보는데, 거기에서는 뭐 사용자, 수용자, 이런 말을 좀 주의해서 접근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43번에 4번. 거기서 1번 선택지에서 비선형적이라는 말이 나와. 그러니까 고등학교, 우리가 이제 수능 볼 때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나와. 그러니까 비선형 이런 말뿐 아니라 조금 어렵게 느껴질 만한 표현들이
생각보다 덜어 나와. 우리가 오늘은 독서 비문학 지문을 못 풀어볼 텐데, 지금 비문학 지문이 4개가 있어. 첫 번째 지문 아까 독서론이라고 했던 거. 요 독서론 빼고서 3개의 지문 중에서 두 번째 지문이 가장 어려워요. 이게 정말 글을 제대로 이해해서 문제에다가 적용해야 돼. 추론이 돼야지 이 지문. 요 세 번째 지문이 가장 쉽습니다. 기술 지문. 요 첫 번째 지문 있죠? 요 첫 번째 지문이 어려운 말을 많이 썼어. 문제는 어렵지가 않은데 본문에서 좀 어려운 말들을 써서 여러분들의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이 정도의 어휘력을 요구하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비선형적이라는 말을 좀 얘기를 해보는데, 선형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선이야. 1차 그래프, 1차 함수. 그러니까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거. 그렇지 않다가 됐으니 뭐에 가까운 거냐면 랜덤 형식이 비선형적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요 매체 문제에서 주목할 문제, 그리고 이제 화작의 연장이라고 했던 이유가 어떤 문제 때문이냐면 45번 때문에 그래. 44번에 5번, 44번에 5번, 45번에 3번입니다. 이게 지금 화작의 연장이라고 얘기한 건데 45번에 3번 선택지를 볼게요. 정보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드러나도록 가에서 두 문단에 제시된 재생종이 사용의 필요성을, 여기까지 문제 없죠? 지금 이 문단에서 짙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볼드체, 굵은 글씨, 숲을 지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문단에서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덜 발생해요. 지금 이거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나에서는 그거를 몇 개의 장면으로 나눴어? 3개입니다. 2, 3, 4. 특히 가에서의 3문단을 3, 4번으로 나눴죠. 이거랑. 근데 이것만 틀리지 않아. 또 모두 틀리냐? 배경음악이죠. 부금. 부금은 어디에만 나와? 그렇죠. 2번 장면에서만 나옵니다. 이거 앞에 거랑 유사하잖아. 앞에서 화작을 봤던 거랑 유사하죠? 그렇게 해서 다시 지금 우리 이번 수능에서 화작은 여러분들이 문장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본문에서 봤던 내용들을 어떻게 잘 정리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독해 기초와 관련돼서 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한 번 더 강조할게요. 화작 좀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들의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45분까지 쉴게요. 45분까지 쉬었다가 이어서 좀 문학을 보겠습니다.